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솔직한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제일 걱정되는 게 뭘까요? 몸이 버텨줄까, 돈이 버텨줄까, 이 두 가지죠. 젊을 때는 일해서 벌면 됐는데, 지금은 아프지 않고 오래 버티는 게 더 큰 숙제가 됐어요. 주변을 둘러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연금도 받고 퇴직금도 어느 정도 모아뒀는데, 혈압약, 당뇨약, 관절 주사 맞으면서 병원 오가다 보면 돈이 조용히 그런데 꾸준하게 빠져나가죠. 통장을 보고 있으면 내가 쓰고 싶어서 쓴 돈이 아니라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나간 돈이 자꾸 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병원비만 잘 줄여도 노후 자금이 생긴다. 이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순이 지나면서 직접 해보고, 아, 이게 진짜 병원비를 줄여주는구나 느꼈던 건강관리 방법들을 솔직하게 들려드릴게요. 먼저 이런 생각부터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병원비와 약값, 검사비를 얼마쯤 쓰고 계신가요? 대충 2만 원, 3만 원, 많게는 10만 원 이상 쓰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금액이 작아 보이니까 그냥 넘어가게 되지만 이게 1년, 10년이 쌓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병원에 큰일로 한 번만 다녀와도 입원비, 검사비, 주사비가 한꺼번에 나가서 그동안 모아둔 돈이 푹 꺼지기도 하고요. 저도 50대 후반에 무릎이 크게 한 번 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 엑스레이 찍고 정밀 검사하고 주사 몇 번 맞으니까 생각보다 큰 돈이 한 번에 나가더라고요. 그때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들렸어요. 이제는 돈을 버는 것보다 병원비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생각을 이렇게 바꿨어요. 병원비를 아끼는 게 아니라 애초에 나가지 않게 만드는 게 진짜 절약이다. 그렇게 마음먹고 생활을 조금씩 손봤더니 정말로 병원에 가는 횟수가 줄고 약값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건드린 건 먹는 거였어요. 사실 저는 빵도 좋아하고 라면도 좋아하고 야식도 참 좋아했어요. 아침엔 식빵에 잼 발라 먹고 점심엔 국밥 든든하게 먹고 저녁에는 라면이나 배달 음식으로 대충 때우고 달달한 디저트 하나씩 곁들이는 게 습관이었죠. 그러다 보니 몸무게는 조금씩 늘고 건강검진에서 혈압하고 혈당이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대로 가면 약을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고요.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내가 이대로 살다가 평생 약 먹으면서 병원에 적금 붓듯이 돈을 바치고 사는 건가? 이건 좀 억울하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거창한 다이어트 말고 일단 밥상부터 조금만 바꿔보자고 마음을 먹었어요. 먼저 하얀 음식을 줄였습니다. 흰쌀밥, 흰밀가루, 설탕 많은 음식들 말이에요. 밥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으니 양을 조금 줄이고 잡곡을 섞었어요. 밥 공기를 가득 채우던 습관을 버리고 살짝 모자라다 싶은 정도만 담았죠. 빵은 참 끊기 어렵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끊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작은 빵 하나만 먹는 걸로 스스로와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정해두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또 한 가지는 반찬을 고를 때 채소와 단백질을 꼭 하나씩은 올리자는 원칙을 세웠어요. 나물을 하나 더 올릴까,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 얹을까, 생선을 조금 구워볼까, 두부를 한 모 사올까. 이런 정도의 고민이에요. 요리 잘하는 사람처럼 근사하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밥상에 채소와 단백질이 눈에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먹는 습관을 몇 달 정도만 꾸준히 이어갔더니 몸무게가 조금 빠지고 배가 편해졌고 무엇보다 건강검진 수치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시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정도면 약은 조금 더 미뤄볼 수 있겠다고요.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약값이 안 나가고 있다는 뜻이죠. 한 달에 몇만 원씩 나올 수도 있었던 돈이 그냥 그대로 통장에 남아있는 거예요. 몸에 들어가는 음식이 달라지니까 약이 들어갈 자리가 줄어든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에요. 모든 음식을 건강식으로 바꾸자는 게 아니라 내 밥상 위에 채소 하나, 단백질 하나만 더 올리자는 거예요. 이 정도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잖아요. 두 번째로 마음을 쓴 건 근육이었어요. 우리는 살찐 건 눈에 잘 보이니까 걱정을 하는데 사실 우리 나이에는 살보다 근육이 줄어드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근육이 줄어들면 계단이 무서워지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허리랑 무릎이 쉽게 삐끗합니다.
그러다 한번 크게 넘어지면 골절로 수술하고 입원하고 그때부터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팔과 허벅지가 예전보다 많이 가늘어져 보였어요. 살이 빠져서 좋은 게 아니라 힘이 빠져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때 저는 이렇게 마음먹었어요. 이제부터 근육은 내 몸 안에 넣어두는 노후 자산이다. 은행 통장 말고 허벅지와 엉덩이에도 돈을 넣어두자. 그래서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움직임들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우선 걷는 양을 조금씩 늘렸습니다. 억지로 오래 걷기보다 엘리베이터 대신 한두 층은 계단을 이용하고 버스를 탈 때는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천천히 걸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가능한 한 카트보다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려고 했고요. 집 안에서도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했어요. 드라마를 보든 휴대폰을 보든 1시간쯤 지나면 무조건 일어나서 집안을 한 바퀴 돌거나 의자에서 몇 번 일어나 앉기를 반복했어요. 이렇게만 해도 허벅지와 엉덩이가 조금씩 단단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주방에 있을 때는 싱크대를 손으로 짚고 가볍게 까치발을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종아리 근육을 자주 움직였어요. TV 광고가 나오는 동안에는 소파에서 일어나 앉기 동작을 몇 번 반복했고요. 운동복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이 생활을 꾸준히 이어가다 보니 계단 올라갈 때 덜 숨이 차고 무릎에서 나던 묵직한 통증도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무엇보다 병원에 가서 허리나 무릎 때문에 큰 검사를 받거나 수술 이야기를 들을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물론 사람 몸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마음이 들었죠. 세 번째로 정리한 건 병원과 약을 쓰는 방식이었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집에 약봉투가 너무 많더라고요. 여기저기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섞여 있고 영양제도 종류별로 한가득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마음먹고 식탁에 약봉투랑 영양제를 다 꺼내놓고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내 몸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병원 저 병원에서 주는 대로 약을 받아서 먹고 있었구나. 그래서 먼저 내 몸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의사 선생님 한 분을 정했어요. 큰 병원이든 동네 내과든 상관없고 오랫동안 다니면서 신뢰가 생긴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으면 그 약 봉투를 들고 가서 꼭 여쭤봤어요. 이 약과 원래 먹던 약을 같이 먹어도 되는지, 겹치는 성분은 없는지요. 이런 과정을 몇 번 거치다 보니 중복된 약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고 괜히 필요 없는 약을 계속 먹는 일이 크게 줄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도 그냥 서랍에 넣어두지 않고 연도별로 모아두기 시작했어요. 혈압, 공복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기본 수치들을 해마다 비교해 보니 내 몸이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흐름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갈 때마다 질문을 했어요. 지난해보다 얼마나 나빠졌는지, 이 정도면 약을 꼭 먹어야 하는지, 생활 습관으로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질문을 하기 시작하니까 불필요한 검사나 과한 치료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영양제는 특히 더 정리를 했어요. TV나 인터넷을 보면 몸에 좋다는 영양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혈관 청소해준다,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 피로를 싹 날려준다, 이런 말에 혹해서 저도 이것저것 사모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 얘기를 차분히 들어보면 우리 나이에 정말 필요한 영양제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식사가 어느 정도 균형이 맞는다면 필수적인 것 몇 가지만 챙겨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큰맘 먹고 정리했습니다.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몇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그만 먹었어요. 그랬더니 한 달에 영양제로 나가던 돈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만큼의 돈이 다시 생활비와 노후 자금에 더해진 셈이죠. 이렇게 먹는 것, 움직이는 것, 병원과 약을 쓰는 방식을 조금씩 바꾸다 보니 재미있는 변화가 생겼어요. 몸이 가벼워지고 숨이 덜 차고 아침에 일어날 때 덜 뻐근해졌습니다. 병원에 가는 횟수도 줄고 가더라도 큰 병원보다는 가벼운 진료만 보고 오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통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전 같았으면 병원비와 약값으로 나갔을 돈이 조금씩 덜 나가고 있구나. 그게 바로 내 노후 자금으로 남고 있구나. 우리가 젊을 때는 월급이 노후 자금이었어요.
열심히 일해서 벌고 연금도 들고 저축도 하고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월급이 생기기는 어렵지만 병원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마치 돈을 버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의 노후 자금은 통장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몸 안에도 들어있다. 건강한 식사 습관, 꾸준한 움직임과 근육, 병원과 약을 똑똑하게 쓰는 태도,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앞으로 쓸 병원비를 미리 막아주고 그만큼의 돈을 우리에게 남겨주는 거라고요.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떠한 병도 안 걸린다. 평생 병원에 안 간다. 이런 말은 절대 못합니다. 사람 몸은 누구도 장담 못하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관리한 사람이 병원비를 덜 쓴다는 것.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지금도 이미 열심히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은 스스로를 조금 칭찬해 주세요. 그게 곧 내 노후 자금을 지키는 일이라고. 내 몸 안 통장을 채우는 일이라고요. 혹시 아직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딱 한 가지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녁밥에 채소 반찬 하나만 더 얹어보거나 이 영상이 끝난 다음에 의자에서 몇 번이라도 일어나 앉는 동작을 해보거나 집안에 있는 약봉투를 한번 꺼내서 어떤 약을 얼마나 먹고 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이 미래의 병원비를 조금 줄여주는 시작이 될 거예요.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가장 바라는 건 크게 아프지 않고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가 모아놓은 돈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인생을 버티게 해주는 가장 큰 자산이다. 병원비를 줄이는 건강 관리야말로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재테크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작은 변화 하나만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예쁘게 나이 들어가고 싶은 한 사람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건강 이야기, 병원비를 줄이는 방법들 꾸준히 나눠보려고 해요. 함께 걸어가요. 덜 아프게 덜 쓰면서 그래도 품위 있게 나이 들어가는 길.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